2006년 저는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같은 날 입사한 동기가 넷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학교를 나왔고 다들 일을 잘했습니다. 첫 해부터 누구랄 것 없이 우수한 실적을 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회사, 같은 출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수년이 지난 지금 우리 넷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더 큰 회사로 옮겨갔고 한 사람은 회사를 떠나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그 회사에서 임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8년 10개월을 다닌 끝에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영업팀장까지 올랐지만 윗선과 어긋나 직위해제를 당했고 결국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우리를 이토록 다른 곳으로 데려간 건 무엇이었을까요? 재능이었을까요? 운이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그건 재능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뇌에 난 서로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뇌에는 부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는 벽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카미노 서재에서는 세상이 인정한 명저들을 뇌과학으로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책은 제가 2번 무너진 끝에 직접 쓴 책입니다. 제목은 당신의 뇌는 지금 불을 차단하고 있다 입니다. 이 책의 뿌리는 100년 전 월러스 워틀스가 쓴 부자가 되는 과학이라는 고전입니다. 데일 카네기도 론다 번도 이 책에서 영향을 받았죠. 저는 이 시대를 초월한 통찰을 현대 뇌과학으로 다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뇌가 불을 막는 방식이 정확히 4가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경로, 필터, 실행, 그리고 그릇입니다. 오늘은 그중 핵심 3가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차단, 경로. 열심히가 오히려 당신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안 되면 더 열심히 합니다. 시간을 더 쏟고 잠을 줄이고 자신을 더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100년의 시차를 두고 두 사람이 같은 답을 내놨습니다. 한 명은 워틀스, 다른 한 명은 나는 4시간만 일한다를 쓴 팀 페리스입니다. 페리스는 사업에 성공했지만 하루 12시간씩 주 7일을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성공한 사업이 오히려 그를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던진 문장은 이렇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게으름의 한 형태다. 처음 들으면 이상한 말입니다. 바쁜 게 어떻게 게으름일까요? 그런데 곱씹어보면 정확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가려내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하는 것. 그게 가장 게으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결과의 80%는 사실 행동의 20%에서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소수의 일이 따로 있는데 그걸 못 가려낸 채 모든 걸 똑같이 열심히 하면 우리는 바쁘기만 할 뿐 나아가지 못합니다. 워틀스가 방식이라 부른 것을 페리스는 선택이라 불렀습니다.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그 노력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그런데 왜 방향 없는 노력은 우리를 더 깊은 좌절로 데려갈까요? 그 답은 우리 뇌가 노력을 저장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지나간 적 없는 숲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 지나가면 힘듭니다. 그런데 같은 길을 100번 걸으면 자연스럽게 길이 납니다. 나중에는 눈 감고도 걸을 수 있죠. 우리 뇌가 정확히 이렇게 작동합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할 때마다 뇌 안에 실제로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뇌과학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우리 뇌의 860억 개의 뉴런은 같은 생각을 반복할수록 그 연결이 점점 굵어집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부자, 이 생각을 반복하면 뇌에는 그 길이 고속도로처럼 깔립니다. 그리고 돈 벌 시도를 하기도 전에 뇌가 먼저 안 될 거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게 첫 번째 차단, 경로입니다. 두 번째 차단, 필터. 기회가 와도 뇌가 걸러냅니다. 새 차를 사기로 마음먹은 날 이상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날부터 갑자기 그 차가 길에 엄청나게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로 위 차수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건 당신의 뇌입니다.
이걸 RAS, 우리말로 망상활성계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매 초 약 1100만 비트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고작 40비트 안팎입니다. 나머지 어마어마한 정보는 이 필터가 걸러냅니다. 심리학자 조지 밀러에 따르면 인간은 한 번에 7개 안팎의 정보만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좁은 통로에 무엇을 올릴지를 이 필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필터는 내가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니 돈을 그 목록에 넣지 않으면 돈 벌 기회가 눈앞을 지나가도 뇌는 조용히 지워버립니다. 이게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이 운을 10년간 연구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스로 운이 좋다는 사람들과 운이 나쁘다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똑같은 신문을 주며 안에 사진이 몇 장 있는지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평균 2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 몇 초 만에 끝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신문 둘째 페이지에 반 페이지를 채운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만 세세요. 이 신문에는 사진이 43장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 글씨를 보고 곧장 답했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사진을 세느라 그 큰 글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는 그만 세고 이 글을 봤다고 말하면 상금을 준다는 문구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눈앞에 공짜 상금마저 놓쳤습니다. 와이즈먼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여유롭고 열려 있어서 기대하지 않은 기회도 알아채고, 운이 나쁜 사람은 불안하고 좁게 집중해서 눈앞의 기회조차 놓친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필터가 그 기회를 안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필터를 어떻게 돈 쪽으로 돌릴까요? 워틀스가 100년 전에 내놓은 답이 저는 처음엔 좀 허무했습니다.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한다고 부자가 된다니 너무 막연하게 들렸죠. 그런데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자 알렉스 코브에 따르면 감사를 느끼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3가지 물질이 움직입니다. 먼저 도파민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것만으로 도파민 영역이 활성화되고 뇌는 지금 이 상태가 좋다, 더 나아가자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은 세로토닌입니다. 놀랍게도 우울증 치료제가 늘리려는 그 물질을 감사도 똑같이 늘립니다. 세로토닌이 차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생겨 어려운 도전도 시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옥시토신입니다. 감사는 신뢰의 물질인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고 두려움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가라앉힙니다. 두려움이 줄면 우리는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됩니다. 결국 감사는 결핍에 꽂혀있던 필터를 풍요 쪽으로 돌려놓는 스위치였던 겁니다. 3번째 차단, 실행과 그릇, 알면서도 못하고 들어와도 새어나갑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겠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 맞습니다. 3번째 차단이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도 의욕이 안 생겨서 나중에 이런 말들이 몸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욕이 생기면 하겠다. 그런데 뇌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움직여야 의욕이 생깁니다. 행동이 감정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때를 기다리면 그때는 평생 오지 않습니다. 작게라도 몸을 먼저 움직이면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의욕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실행을 의지력에만 맡기면 반드시 지칩니다. 여기서 이 책이 강조하는 게 환경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과자가 눈앞에 있으면 자꾸 손이 가고, 휴대폰이 손 닿는 곳에 있으면 5분마다 들여다봅니다. 반대로 과자가 없고 휴대폰이 다른 방에 있으면 노력 없이도 손대지 않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환경이 달라진 겁니다. 습관 연구가 제임스 클리어는 환경을 인간 행동을 빚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의지로 버티지 말고 돈 될 행동이 저절로 나오도록 환경을 미리 설계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지만 환경의 설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차단인 그릇입니다. 설령 돈이 들어와도 내 주제라는 마음속 설정값과 돈을 향한 죄책감이 그것을 도로 밀어냅니다. 어릴 때 가난이 익숙했던 사람은
무의식 중에 그 익숙한 상태로 자꾸 돌아갑니다. 돈이 조금 모이면 이상하게 큰 지출이 생기고 잘 풀리다가도 스스로 이를 그르칩니다. 통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통장을 결정하는 마음의 크기가 문제인 겁니다. 그릇이 그대로면 담기는 양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은 그 그릇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걸 30일 동안 하루씩 어떻게 실천하는지로 이어집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건 우리 뇌가 불을 막는 4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첫째, 경로. 나는 안 되라는 길이 뇌에 굵게 나 있어서 시도하기도 전에 안 될 거야로 데려간다는 것. 둘째, 필터. RAS가 돈을 목록에 넣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걸러버리고 감사가 그 필터를 풍요로 돌린다는 것. 셋째, 실행과 그릇. 행동이 감정보다 먼저이고 의지 대신 환경을 설계해야 하며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부가 새지 않는다는 것. 이 넷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가난은 통장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 새겨진 프로그램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100년 전의 지혜와 최신 뇌과학이 완벽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라는 오래된 조언은 사실 뇌의 회로를 다시 배선하라는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번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며 배운 것을 이 한 권에 담았습니다.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습관을 억지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뇌 그 자체를 불을 받아들이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불을 향해 열려 있나요? 아니면 닫혀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중에 유독 뜨끔한 게 하나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당신을 가장 세게 막고 있는 차단입니다. 잠시 멈추고 그게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듣고 계신 곳에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켜두시면 새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시다면 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목은 당신의 뇌는 지금 불을 차단하고 있다. 부제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르는 생각의 과학입니다. 방금 다룬 4가지 차단을 푸는 법과 그것을 30일 동안 하루씩 실천하는 가이드까지 담았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곳의 설명란, 인포크 링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에 새겨진 그 설정값을 오늘부터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뇌는 언제든 다시 배웁니다. 불을 차단하던 뇌도 오늘부터 불을 받아들이는 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그 방법을 배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미노였습니다.